자, 그럼 현재 여러분들과 1과 회전운동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어떤 걸 누가 할 거냐면 1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1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것처럼 1과 회전운동 에너지 정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여러분들이 선운동을 배울 때 우리가 선운동을 배울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F=ma 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물체 운동만지식을 기술하는 게 목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변이, 속도, 가속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곧바로 우리가 F=ma에다 대입을 해서 물체 운동만지식을 기술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1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일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1과 선운동 사이의 두 가지 관계, 다시 말해서 1, 운동 에너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와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회전운동을 이해를 할 때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타우 이퀄 I 알파라고 하는 확대된 뉴턴의 법칙을 이용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여러분들은 각 변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각 속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각 가속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식을 이용해서 토크 타우라고 하는 자체는 I 알파라고 하는 확대된 뉴턴의 이 법칙에 적용을 시키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또 하나가 있어요. 왜냐면 손운동일 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1과 에너지의 개념으로 바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1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고 그리고 손운동에서 했던 것처럼 1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1과 회전운동 에너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그 정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이번 시간의 수업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별개로 생각을 하지 말고 손운동과 회전운동 사이는 실제는 서로 대응되는 물리량에 의해서 같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먼저 머릿속에 정립을 해서 넣어놓고 시작을 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는 1과 일률 그리고 1 회전운동 에너지의 정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쭉 한번 살펴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봐요. 살펴를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접근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여기를 산수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은 바로 이 실험 모델만 이해를 하면은 여기는 진짜로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실험 모델을 먼저 이해를 하고 여기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리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여기 있는 실험 모델을 먼저 한번 이해를 해봐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동안 저는 여기에서 아까 선운동과 회전운동 사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운동에서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들을 해보죠. 저는 선운동과 회전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선운동과 회전운동이 결부가 되어 있는 분리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모델을 제시를 해주고 이때 어떤 운동 에너지가 쓰인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직접 실험으로서 직접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원반이 있어요. 이 원반을 지금부터 강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강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변형이 없는 물체예요. 여기를 강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지금 보면은 볼펜이 하나가 있어요. 볼펜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 강체에 지금 여기 중앙에 이렇게 회전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회전축 또는 여기가 아주 작은 그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또 하나 이 강체의 질량 중심도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먼저 선운동을 생각을 해보죠. 선운동을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제가 이 물체를 어떻게 움직여야 이게 선운동일까요? 선운동은 틀림없이 제가 이 물체를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게 선운동일 거예요. 왜냐면 선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 안에 있는 입자 모두가 힘을 가했을 때 같은 방향으로 같은 변위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선운동의 정의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물체를 지금 제가 여기 강체로 정의한 검은색과 원반을 선운동 입장에서 물체의 운동을 논하려면 틀림없이 여기를 아무 영향도 없이 이대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될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 에너지가 쓰여요? 맞아요. 여기에서는 2분의 1 mv의 제곱이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가 쓰여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질량 m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질량 m이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는 여기 질량 여기에 그러니까 그 질량 중심이라고 하죠.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데 모든 입자의 질량이 모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2분의 1 mv의 제곱을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질량 중심이 제가 여기다 꽂아놓은 볼펜 쪽이 되겠죠. 바로 그렇죠? 여기를 조그만 입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강체를 확 하고 압축을 시켜요. 압축을 시키면은 작은 입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게 지금 이 원반이 대칭적이기 때문에 질량 중심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질량 중심 자체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회전운동에 대해서 논해볼게요. 다시 여기다 볼펜을 꽂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회전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회전운동이 될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회전운동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때도 2분의 1 mv의 제곱
제곱이라고 하는 식을 우리가 선운동에서 썼던 식을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요? 근데 이때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볼펜을 잘 봐요. 이 볼펜 끝이 질량 중심이라고 했어요. 지금 회전 운동을 할 때는 볼펜 끝이 움직이나요? 안 움직여요. 고정돼 있어요. 왜냐면 고정된 회전축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손 운동은 어땠어요? 여기에는 질량 중심이 이것처럼 이렇게 움직였죠. 수평 방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 가지 운동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 인지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회전 운동일 때는 운동 에너지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죠. 이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질량 중심은 서로 고정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속도는 없어서 2분의 1 mv의 제곱은 0일지 몰라도 질량 중심 외에 나머지 모든 입자는 거리에 따라서 여기에서 어떤 걸 받아요? 맞아요. 선속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선속력을 각속력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식 자체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얀 색깔 띠가 회전하는 걸 보면 알 거예요. 그러면 다른 입자들은 다 틀림없이 여기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 적용되는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하고 유도한 거하고 똑같이 2분의 1 I 오메가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회전 운동을 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세 번째 운동에 대해서 그 조건을 제시를 할게요. 이번에는 이거예요. 아까 손 운동은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회전 운동은 다음과 같이 고정된 회전축은 정지되어 있고 나머지가 돌아가는 운동인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결부되어 있는 운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자동차 바퀴를 생각을 해요. 자동차 바퀴. 그리고 제 손을 여기가 바닥면, 다시 말해서 도로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가 도로예요. 그럼 자동차 바퀴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굴러가게 될 거예요. 모양 이해갔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굴러가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유심히 잘 보면은 틀림없이 이럴 거예요. 여기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고정된 회전축은 틀림없이 병진 운동으로, 다시 말해서 손 운동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하고 똑같이 여기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축은. 그런데 나머지 입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회전 운동할 때하고 똑같이 여기에서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분립 운동일 때는 우리가 손 운동일 때 회전 운동 2분의 1 mv의 제곱도 쓰이게 되고 질량 중심에서는 그리고 질량 중심을 제외한 모든 입자들의 운동에 대해서는 2분의 1 I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하는 회전 운동 에너지가 쓰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운동을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요. 자, 이제 손 운동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요. 했어요? 자, 이발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회전 운동을 상상을 해요. 상상했어요? 자, 그리고 그 두 개의 운동이 결합되어 있는 분립 운동을 상상을 해봐요. 자동차 타이어가 좋은 모델이에요. 했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물체의 운동을 여러분들은 꼭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일과 회전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리 전제를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일 회전 운동 에너지 정리 그리고 일률 그리고 일에 대한 회전 운동일 때 일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유도들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은 아까 설명을 했듯이 여기 있는 산수식을 보는 게 아니라 먼저 여기 있는 실험 조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비선형적인 이 물체가 지금 여기가 강체예요. 강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요점이 고정된 회전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제 여기가 회전축 자체는 지금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 지면에 대해서 이게 스크린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수평으로 돌아가고 있는 물체를 위에서 내려다봤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고정된 회전축이 있고 제가 여기를 힘을 가해서 이렇게 민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에는 임의의 입자를 중심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입자는 틀림없이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는 모양을 여러분들은 아마 상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상상들을 해봐요. 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기호체에 대해서 알아보죠.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가 고정된 회전축이에요. 그리고 요점은 뭐냐면 여기가 힘이 작용하는 작용점이에요. 힘을 여기에 가한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 거리가 여기가 크기로 봤을 때는 R이라고 써요. 그리고 벡터로 봤을 때는 R 벡터를 써요. R 벡터는 뭐냐면 고정된 회전축에서 작용점까지의 거리예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빨간 색깔은 뭐예요? 빨간 색깔은 말 그대로 힘을 가한 힘이에요. 외력이 강한 힘이에요. 힘을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러면 파란 색깔 이 두 개는 뭘까요? 이 두 개는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 지름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을 파이라고 하는 각도로 쓴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가 파이라고 하는 각도로 힘이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항상 각도가 있을 때는 어떻게 써요? X축과 Y축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를 성분분해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같은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좌표를 잡아
잡으면 되는 거냐면 지름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의 좌표를 잡고 그리고 또 하나 접선 방향으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왜 접선 방향이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원운동으로 이 입자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했을 때 여기는 이렇게 접선 방향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탄대설 방향이라고 해요. 탄대설 방향으로 이렇게 좌표축을 잡아서 양쪽으로 빨간 색깔 벡터를 성분분해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기호를 이쪽 지름 방향을 F의 R로 쓴 거예요. 그리고 접선 방향을 F의 T로 이렇게 써준 거예요. 이쪽을 우리가 지름 방향, 여기를 우리가 접선 방향이라고 부르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 벡터를 이렇게 성분분해를 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가 파이기 때문에 이쪽은 어떻게 돼요? F의 R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만큼 크기는 여기는 코사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F의 코사인 파이가 될 거예요. 이쪽 벡터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파이면 이쪽이 억각으로 세타니까 여기는 사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F의 사인 파이가 될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원래 힘을 성분 분해를 이렇게 한 답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해를 했고 이제 이만큼 세타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세타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 고정된 유정축을 제 어깨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작용하는 점을 손끝단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질량체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얘를 지금 이렇게 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회전한다는 걸 모양으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제 손의 끝은 어떤 식으로 회전을 해요? 틀림없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은 곡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의 현우가 될 거예요. 현우 모양으로 회전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조건은 어떤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회전을 할 때 이 각도를 돌리는 각도를 아주 작게 돌린 거예요. 엄청나게 작게 돌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단 움직이는 길이는 원래는 크게 돌리면은 곡선인 현우가 되는 건데 이 각도를 작게 돌리면 거의 직선으로 봐도 되겠죠? 바로 그런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DS라고 이렇게 썼는데 원래 S라고 하는 거는 현우예요. 현우에 드린 건데 지금 아주 짧게 돌렸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가 직선 형태로 봐서 여기를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 하나 특징이 생겨요. 어떤 특징이 생기는 거냐면 우리가 여기는 미소 길이 벡터라고 하는 이거하고 그리고 F의 힘에 지금 보면은 탄질술 방향에 힘 자체가 두 개가 서로 평행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실험 모델은 이제 잘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는 1부터 1륜 그리고 1 회전운동의 정리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논해보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첫 번째 1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논할게요. 저는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선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회전운동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도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1이라고 하는 정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운동일 때 어떻게 썼냐면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렇게 이동시키면 이게 1의 정의였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좀 더 기호 처리를 한번 해보죠. 여기를 우리가 선운동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원래 1이라고 하는 자체는 스칼라량이지만 힘하고 여기에 있는 변이는 원래는 벡터예요. 그래서 저는 일반화 형태를 쓰기 위해서 이걸 벡터 형태로 바꿀게요. 그러면 여기가 힘이 이렇게 벡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도트 프로덕트가 있고 여기에 S라고 하는 변이도 벡터예요. 근데 여기서 미분 형태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쓸 거냐면 아주 작은 거리를 움직였다라고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작은 거리 그러면 이렇게 DS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우리가 선운동일 때 1은 1인데 여기가 작은 거리를 움직였기 때문에 이것도 그 1 중에서 아주 작은 1이 될 거예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수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쓰게 되면 항상 뭐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도대체 힘이 뭔지 그리고 여기에는 DS라고 하는 변이가 뭔지 그리고 둘 사이에 도트 프로덕트가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이렇게 한번 생각들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저쪽 실험 모델에서 이거를 기술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에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거예요?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지금 이게 힘일 거예요. 왜냐면 지금 실제 힘은 일제 여기에 이 회전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가한 외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빨간 색깔 벡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두 개로 이렇게 나눴어요. 나눴을 때 지름 방향의 힘은 물체가 회전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못 줘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런 영향을 못 줘요. 다시 말해서 요쯤에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 여러분들은 힘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지름 방향이 접선 방향이 있고 지름 방향이 있는데 지름 방향이라고 하는 F에 지금 보면은 이렇게 세타라고 봤을 때 저쪽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여기가 코사인 각도를 파이라고 했으니까 파이라고 쓸게요. 파이라고 하는 이거는 아무런 영향을 못 주게 돼 있어요. 단지 접선 방향, 다시 말해서 F에 사인 파이라고 하는 이쪽 성분은 영향을 이렇게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쵸? 이게 F에 지금 보면은 여기가 사인 이거죠. 사인 파이가 되는
이거는 영향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힘을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다음과 같은 관계에서 여기는 접선 방향의 힘일 테고 그리고 이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F에 지금 보면은 사인 파이로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갔죠? 이게 지금 우리가 찾고 있었던 힘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도트 프로덕트하고 DS가 있는데 여기 보면 도트 프로덕트는 조금 이따 생각을 하고 DS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은 아까 여러분들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는 각도를 크게 돌린 게 아니라 작게 돌렸다고 했어요. 작게 돌리면은 그거는 곡선이 아니라 직선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길이는 엄청나게 작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DS로 이렇게 썼어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여기를 크기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크기로 쓰게 되면은 여기는 틀림없이 우리가 어떤 각을 이렇게 돌렸을 때 S라고 하는 전체 길이는 반지름에다가 세타 각도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하면은 S라고 하는 자체는 R 세타일 거예요. 편호의 길이는 R 세타일 거예요. 하지만 여기 각도를 아주 작게 돌렸어요. 그러면 여기가 D 세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DS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요 식을 이용해서 여기를 세로 쓰게 되면은 여기는 R에 D 세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R에 이렇게 D 세타 형태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도트라고 하는 걸 점을 안 찍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도트 프로덕트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보면은 여기 힘이라고 하는 거에 접선 방향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작게 움직임 이 변이 사이에는 방향이 아까 같다라고 했잖아요. 같기 때문에 여기 도트 프로덕트는 없어져요. 저게 만약에 단 벡터 사이가 같으니까 방향이 같으니까 1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기 있는 값을 바꿔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 도트 프로덕트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도트 프로덕트예요.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F의 접선 방향하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DS 벡터 요 자체가 그러니까 힘의 접선 방향하고 DS라고 하는 변이 사이가 서로 평행이에요. 평행. 그러니까 이 값 자체는 1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1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 때문에 도트 프로덕트는 안 찍어줘도 돼요. 우리는 요거를 구할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참고로 여기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식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만큼은 뭘 뜻해요? 여기에 F의 사인 세타에다 R을 곱한 거 여기는 뭘 뜻해요? 혹시 눈에 보여요? 이거는 우리가 토크의 정의에 의해서 이거는 토크를 뜻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위쪽에다 잠깐 써줄게요.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 증명을 했어요. 토크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이렇게 R에다가 F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취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크기로 쓰게 되면은 토크라고 하는 자체는 RF에 지금 파이로 놨으니까 각도를 그러니까 사인 파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 RF 사인 파이 그러면 RF 사인 파이 이거는 토크 타우를 뜻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논리에 의해서 이만큼은 토크 타우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여기가 토크 타우가 돼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D 세타가 이렇게 있는 형태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1은 1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토크가 들어가고 각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각도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회전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회전 운동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전 운동에 대한 일의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논리 정리를 한번 해서 지금부터 한번 정리들을 먼저 한번 해봐요. 여기까지 이게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일반 형태로 쓸게요. 여기를 일반 형태로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고로 우리가 1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일반 형태라고 하는 자체는 벡터 형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전 운동에서의 1이라고 하는 자체는 토크는 원래 벡터였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D세타라고 하는 것도 각도가 이게 시계 방향으로 둘 수도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시계 방향 그리고 또 하나 반시계 방향으로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세타도 이것도 우리가 벡터예요. 왜냐면 1차원 운동일 때 제가 1m를 움직여도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바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m는 같지만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변이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은 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세타도 벡터예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쓴 게 이게 어떤 꼴이냐면 이게 회전 운동에 대한 2를 미분 형태로 쓴 거예요. 선운동에 대한 2를 미분 형태로 쓴 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바로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선운동일 때
그 미분꼴인 거예요. 1에 대한 미분꼴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일반적으로 적분꼴로 다룰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뉴턴주의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잘게 자르고 잘게 자른 걸 다 합치면 전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미분과 적분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벡터 형태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를 바꾸게 되면은 양쪽을 적분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아마 여기 다시 하나 이렇게 써놓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1, 회전운동일 때 1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토크 타우를 여기 도트 프로덕트가 있고 D세타에 대해서 전체를 각도에 대해서 여기는 물론 각도의 추기치에서 각도의 나눔치겠죠. 이렇게 다 적분을 해주면은 이게 회전운동에 대해서 1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적분 형태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선운동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선운동은 이게 회전운동이라고 한다면 선운동은 이거를 적분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선운동일 때는 여기는 선운동이에요. 선운동일 때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가장 많이 써왔던 다음과 같은 이 형태를 이렇게 갖게 될 거예요. 이게 선운동에서의 1인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묶어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는 여기다가 회전운동이라고 해서 회자만 이렇게 쓸게요. R을 쓰는 이유는 그거예요. 왜냐면 회전운동이 로테이션 모션이에요. 로테이션 모션에서 R이라고 하는 이니셜을 따와서 여기다 이렇게 구별하려고 써줄게요. 선운동은 안 쓰고 이쪽은 R이라고 이렇게 써줄게요. 회전운동, 자, 로테이션 모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1에 대해서 적분과 미분 형태에 대해서 1을 선운동과 회전운동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인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두 번째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인류이라고 하는 걸 쓸게요. 인류는 기호를 P자로 써요. 여기는 이렇게 P자로 이렇게 써요. 대문자로 써요. 왜냐면 파워예요, 파워. 자, 그래서 인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인류이라고 하는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거예요. 이 일을 하기는 했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했나 하는 게 인류의 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얘기를 들었듯이 여기에 벽돌이 100개가 있어요. 벽돌 100개를 저만큼으로 움직이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거를 천천히 갔다 이동해서 놓을 수도 있지만 이거를 빨리 이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원반을 이동시킨다라고 한다면 이 원반을 천천히 갖다 놓을 수도 있지만 틀림없이 힘을 가해서 이동하고 있으니까 저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일의 정의가 힘에다가 여기 거리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일을 하기는 하는데 이 일에 대한 정의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얼마나 빨리 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 현상으로 비교해보면 이거겠죠. 이거를 천천히 갖다 놓을 수도 있지만 빨리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바로 이게 일률이에요. 그러니까 일률이라고 하는 자체는 일을 보강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인 건데 여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운동이라고 한다면 일률이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이거예요. 일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했니? 이렇게 질문하면은 이게 인류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정의를 해놓고 그러면 DW라고 하는 여기 일에 대한 개념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식 자체를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저 식을 여기에 있는 값을 대입해서 쓰게 되면은 이렇게 와서 여기다 놓고 쓰게 되면은 여기는 힘이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리고 이쪽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위치가 바뀌는 값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위치가 시간에 대한 도함수로 표현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개념? 이거는 속도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힘과 속도 사이에 도트 프로덕트 관계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선운동일 때 일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회전운동일 때도 똑같이 하면 돼요. 회전운동일 때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 R자를 붙여줄게요. 여기도 똑같이 일을 하기는 했는데 여기에 회전운동일 때 일 얼마나 했니? 이렇게 질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어디에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방금 여기서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식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도 토크 타우가 이렇게 있을 테고 전곱이 있을 테고 여기는 시간에 따라서 지금 뭐가 바뀌고 있냐면 각도가 이렇게 바뀌고 있네요. 시간에 따라서 각도가 바뀌는 개념. 이건 무슨 개념이에요? 여기는 각속도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타우에다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기가 각속도 오메가의 개념이니까 오메가를 곱한값으로 이렇게 써줘도 돼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여러분들이 여기를 만약에 스칼라감으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 일률이라고 하는 자체를 여기를 그냥 F에다가 V로 곱한값으로 써도 되고 여기를 우리가 여기 이렇게 일률이라고 하는 자체 일률 회전운동일 때 일률이라고 하는 자체도 여기도 타우에다가 오메가를 이렇게 곱한값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이거는 물론 이제 최대치일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일률까지도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 일과 회전운동 에너지 정리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세 번째 일과 회전운동 에너지 정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값어치 정리. 여기 정리라고 하는 자체는 정리 공리할 때 그 정리예요. 시오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일, 운동, 에너지, 정리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것도 우리가 논리를 똑같이 할게요. 먼저 우리가 선운동일 때를 달아보고 그리고 회전운동일 때를 달아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일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그러면 선운동일 때의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방금 여기서 세웠어요. 요식을 갖다 놓고 보면은 여기는 힘에다가 이렇게 힘에다가 변이를 도트 프로덕트에서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까 제가 원반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게 그대로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이는 경우예요. 바로 이런 경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틀림없이 힘의 방향과 변이의 방향이 같겠죠? 그러니까 이게 도트 프로덕트라고 하는 자체는 그러니까 고려를 안 해줘도 돼요. 그럼 이 식은 이렇게 되겠죠?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틀림없이 F = MA에서 여기는 MA의 형태를 가질 테고 그리고 D는 이렇게 변이가 있어요. 그리고 도트 프로덕트는 조금 아까 말했지만 힘의 방향과 변이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여기는 일로 없어졌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를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지금 우리는 이거를 어떤 형태로 바꿀 거냐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그러니까 2분의 1 mv의 제곱이라고 하는 속도에 대한 텀으로 바꿀 거기 때문에 가속도를 속도에 대한 텀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질량이 있고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속도에 대한 시간 변화율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ds를 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값을 바꿀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질량이 있고 이쪽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공간에 대한 변화율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쪽은 dv 텀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가 변이가 시간에 따라서 바뀌고 있어요. 무슨 개념? 속도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질량과 속도로 이 부분을 바꿔주고 여기를 dv 꼴로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출발점은 여기가 우리가 변이, 그러니까 여기 그냥 S의 추기치라고 쓸게요. S의 추기치에서 S의 나중치에 따른 변이에 대한 개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속도에 대한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속도의 추기치에서 속도의 나중치 쪽으로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값은 지금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요 위쪽으로 이렇게 써줄게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속도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2분의 1 V 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등호를 쓰고 여기는 2분 여기를 같은 게 아닌 거니까 요식하고 같은 게 아니니까 등호를 여기다가 이렇게 구별해서 써줄게요.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바꿔줄게요. 이렇게 바꿔줄게요. 여기서 이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 mv의 제곱인데 나중 속도에서 여기는 2분의 1 mv의 초기 속도의 제곱꼴로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게 보여요? 나중치에서 초기치를 빼고 있죠? 나중치에서 초기치를 빼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를 변화율로 쓸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쪽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운동 에너지에 이렇게 변화율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율은 뭐부터 시작을 했어요? 1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자체는 결국에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율이다라고 하는 이거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등호도 약간 구별하기 위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확실하게 써줄게요. 자, 이게 1 운동 에너지 정리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논한 거를 우리는 회전 운동에서도 똑같이 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회로 이렇게 쓰고 나서 여기는 1이라고 하는 회전 운동에서 1의 정의는 어디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정의를 했죠.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타우가 있을 테고 그리고 이쪽은 여기에 d 세타 꼴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러면 토크 타우라고 하는 자체는 I 알파라는 건 알 테고 여기 점곱이 있는데 점곱을 해결을 해야 돼요. 각도에 따라서. 그럼 여러분들이 해보면 돼요. 이쪽 그림을 할까요? 제가 여기서 할까요? 이게 더 쉽겠네요. 이야기가 원형이랑. 자, 그래서 여기서 힘을 가하면은 지금 어떻게 돼요? 힘을 여러분들은 여기 하얀 색깔 선을 기준으로 봐요. 제가 여기에서 힘을 가했어요. 그러면 각도가 변하는 방향이랑 힘의 방향이랑 접선일 때 같죠? 그렇죠? 같기 때문에 저기도 우리가 이렇게 한 번에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도 점곱은 생각을 안 해도 돼요. 1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토크는 뭐예요? 정의에 의해서 여기 혹시 몰라서 여러분들하고 다 증명을 했지만 타우는 원래가 뉴턴의 이 법칙을 확대를 시키면 I 알파예요. 여기는 회전반성인 거고 여기는 가까속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식 자체는 이렇게 I의 알파로 바뀔 테고 점곱은 없어지고 여기에 D 세타가 있는 걸로 이렇게 될 거예요. 위하고 비교를 해봐요. 그러면서 서로 똑같이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여기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여기 반성질량이 이렇게 있고 알파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가속도니까 이거는 각속도에 대한 시간 변화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각속도가 있고 이거를
변화율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d 세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서 어떻게 써요? 이 두 값을 바꿨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 두 값을 바꿔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회전관성이 이렇게 있고 이쪽은 시간으로 이렇게 세타를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d 오메가를 뒤쪽으로 이렇게 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세타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바뀌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건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세타를 이렇게 바꿨을 때 여기를 그러면 각도가 바뀌는 걸 봐요. 이게 천천히 각도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빨리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개념은 뭐예요? 이거는 각속도의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그러면 여기가 각속도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고 자 그러면 이쪽을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는 i라고 하고 이쪽은 각속도라고 하는 개념이니까 오메가를 쓸 수가 있고 d 오메가 꼴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오메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물론 여기도 이렇게 돼요. 지금은 여기가 오메가에 대해서 이쪽은 처음에는 세타의 초기치에서 세타의 나중치로 이렇게 구간을 정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오메가의 초기치에서 각속도의 나중치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는 2분의 1 i 오메가의 나중 각속도의 제곱이 될 테고 빼기 여기는 2분의 1 i 오메가의 초기 각속도의 제곱 형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식도 뭐예요? 여기하고 비교해보면은 틀림없이 i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도 똑같이 우리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인데 회전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쭉 거꾸로 따라가면은 이게 회전 운동일 때 1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결국에는 회전 운동일 때 1과 같다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논하고 있는 여기 1 회전 운동의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1 운동 에너지 정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구름 운동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물체가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선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i 오메가의 2분의 1 mv의 제곱이 쓰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고정된 회전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할 때는 가운데 빼놓고 나머지 모든 입자들 물론 가운데는 거의 점이에요. 질량 중심은 거의 크기가 없어요. 그거 빼놓고 나머지 모든 쪽은 2분의 1 i 오메가의 제곱 형태의 운동 에너지를 따르는 거예요. 여기에는 요 운동 에너지를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전에 제가 그랬어요. 이걸 도로로 바꿔서 이렇게 굴림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렇죠? 바로 이런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때는 선운동 질량 중심은 선운동을 할 테고 그 외에 있는 모든 입자들은 어떻게 돼요? 모든 입자들은 회전 운동을 하는 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질량 중심은 2분의 1 mv의 제곱이 쓰이는 거고 그 외에 모든 입자들은 2분의 1 i 오메가의 제곱을 따라서 운동하는 거예요. 이 두 값을 더해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해갔죠? 근데 또 하나 여기에 경사면이 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도로가 이렇게 수평을 모장이 없고 이렇게 경사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경사진, 세타만큼 경사진 대해서 이제 굴러내려올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런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다뤄봐야 돼요. 여기 꼭 한번 다뤄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열심히 들었을 것 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많이 했어요.